영역습 3-1의 양자월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그 전자 소자의 어떤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어떤 자기장이 전자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활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자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발전 과정에 주목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홀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거 아랫부분에 지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 제품들에는 이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 소자, 그냥 부품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 전자 부품들이 들어있는데, 자, 전자 소자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자의 그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의 세계에서 중력은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데요. 자, 왜 그러냐? 자, 이건 매우 작아요. 그 중력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자, 과학자들은 그런 전자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뭘 사용하게 되냐면 바로 이 자기장이네, 이 자기장. 이 자기장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앤드윈 홀이 1879년 논문을 발표한 바로 홀 효과. 자, 이게 바로 자기장의 어떤 효과, 이걸 지금 보여주는 물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홀은 자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자, 그림 1에 보시면, 자, 도체인, 자, 전기가 흐르는 이 금속판에, 자, 이 Y축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고, 자, 그 판에, 자, Z축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을 걸어주게 된다면, 자, 이때 Y축과 Z축 모두 수직인 바로 X축 방향으로 전자가 쏠리는 현상. 자, 이것을 전압계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전압의 방향은 이것과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는 전류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위차가 자, 어떤 전기, 이 전하량의 어떤 차, 자, 이것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현상은, 자, 이 홀 효과는 전자나 전공이 이동하던 중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이 로런츠의 힘에 의해 힘이 작용하는 방향 쪽에 전자나 전공이 증가하게 되고, 자, 반대쪽에는 전자나 전공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런츠의 힘을 다른 말로 어떤 정전기의 어떤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기량에 의해 힘이 작용을 해서, 자, 이때 반대쪽 방향에 작용하는 방향 쪽에는 전자나 전공이 늘어나고, 그 반대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자, 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위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전류와 그다음에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쏠리는 전자의 양은 자, 자기장에 비례해서 더욱 커지게 된답니다. 자, 홀 효과는 전류와 그다음에 자기장이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때 전자나 전공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수직의 방향. 자, 어떻게 전류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 자기장과 이것이 수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밑에 그리고 홀 효과로 초래된 전위차는 홀 전압 그다음에 전기 저항을 우리가 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값들의 부호와 크기는 소재, 물성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알게 해주는데, 가령 반도체의 경우 이 홀 효과 때문에 전류와 자기장 중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주로 전자가 쏠려서 홀 전압의 측정값이 음수가 되면, 자, 이걸 N형 반도체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로 전공에 쏠려 있어서 홀 전압의 측정값이 양수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거 P형 반도체. 여러분 그 밑에 서술형 문제를 여기 나왔을 거예요. 단답형 형태 문제 같이 기록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재료로 크기와 길이를 갖게 만든 조선이라도, 자, 여기에 어떻게 되는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런 지금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도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값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대요. 자, 홀 저항도 조금씩 값이 달라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자, 이 1980년대 클리칭은 종래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놓게 됩니다. 바로 절대 온도 K 이하의 극저온 상태에서 2차원 어떤 전자 개인 반도체 양자 우물 구조에 홀 저항을 측정하던 클리칭은 홀 저항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어떤 특정한 값들만을 나타낸다는 바로 정수 양자 홀 효과. 자, 오른쪽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자, 이것이 지금 일정하게 지금 어떻게 저항값을 이렇게 줬을 때 자기장과 여기서 6, 5, 4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정한 정수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클리칭이 측정한 홀 저항값은 처음에는 자기장에 비례해 그 값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했는데, 그런데 자기장의 세계를 계속 강하게 하자 가파르게 증가하던 홀 저항값이 이 특정 구간에서 평지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돼요. 이러한 홀 평지 현상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기장이 여러 구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6, 5, 4 이렇게 일정한 정수값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측정 결과 홀 평지 현상은 정확히 홀 저항값이 얼마일 때? 자, 25,812옴. 자, 이일 때 이 값에 자, 이 값이 어떤 2분의 1, 3분의 1 등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에 자, 이 클리칭은 자연의 어떤 기본 상수들인 저항의 어떤 전하량과 그다음 플랑크 상수값 H로 자, 이것을 25,810이란 수의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자, 전하량 제곱분의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값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값이 정확하게 25,812가 나왔대요, 지금.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이 홀 저항의 역수인 홀 전도율이 자연의 기본 상수의 조합과 결국 정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이는 자, 저항이 양자화되어 자, 어떤 이것이 양자화됐다는 말은 아까처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끊기고 평지를 한번 이루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다 평지를 이루고 하면서 자, 불연속적인 어떤 정수값이 돼요. 정수값을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특정 조건에서 홀 저항이 물질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초까지 물리학자들은 불순물이 포함된 2차원 소재에서는 전자의 운동이 불순물에 의해 구속되어 절대 0도에서 결국 부도체가 만들어진다고 믿었어요. 자, 그러나 자, 로플리는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전자는 특정한 전도띠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자, 이를 통해 홀 저항의 양자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이 벨 연구소의 어떤 추이와 슈테인루머, 그 다음에 고사드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실 하나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자, 여태까지는 다 여기 정수값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기존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전기 전도율은 특정한 값인 정수배만 존재하는데, 자, 그들의 실험 결과 전기 전도율이 자, 3분의 1, 5분의 1 등과 같은 분수값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우리는 분수 양자홀 효과. 자,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게 불연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 분수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분수 양자홀 효과는 분수값을 가진 전하 상태가 존재함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전자가 기본 입자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수값이 다시 또 나누어지는 분수값으로 나올 수 있을까? 자, 이건데 이 전자들로 이루어진 물리계에서 분수값을 가진 전하 상태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로플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네요. 그는 극저온 상태, 이것을 온도를 어느 일정한 온도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 2차원 전자계에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자들이 새로운 양자 유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때 분수 양자홀 효과에서 양자 유체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은 분수 전하, 즉 전자 전하의 3분의 1이나 5분의 1 값 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일정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극저온 상태를 일단 만들게 되면 자, 이럴 때 이 전자들이 양자 유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이 분수값을 가질 수가 있게 보는 거죠. 있다고. 이는 양자 현상의 불확정성과 관련이 있는데 자, 양자 현상에서 불확정성의 정도는 플랑크 상수로 주어집니다. 자, 플랑크 상수라는 것은 절대 0도에서 전자계에서는 양자적 떨림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자, 이 양자적 떨림은 결합력이 약한 고체를 녹여서 액체 상태를 만드는데 이 액체가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액체성을 지닌 바로 양자 유체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전자의 존재는 전자 구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양자 유체 내에서 양자춤이라는 조화로운 운동에 의해서
자, 결국 공간에 퍼져 있던 이 전자 구름이 적절히 이제 분할하게 되는, 바로 이로해서 이제 분수 전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정수 형태로 해갖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정수 양자홀 효과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나중에 결국 자, 분수의 형태도 이게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어떤 일정한 온도 이하로 지금 내려놓고,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어떤 양자 유체 형태 상태로 가면서 이때 분수 전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